제목 비트코인 매도 임박했다. 분석가 BTC 16,000달러에서 바닥 칠 것.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3일 코인마켓캡 기준 18,966.95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간신히 낙폭을 만회하며 4시 12분 현재 19,1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 조정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유명 암호화폐 전략가 카포는 42만 5,9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의 중요 심리적 가격 영역 이상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다른 매도 이벤트가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카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의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이 연간 최저치인 17,6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16,000달러를 바닥 가격으로 예상했다. 카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6,000달러에서 바닥을 친 후 급반등해 2만 달러 지지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카포 트위터 코인리더스도 카포는 비트코인의 조정은 알트코인의 막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가격에서 알트코인이 45에서 5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안 하넷은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약세장에서 13,000달러 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암호화폐 랠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 80%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일례로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말 약 2만 달러에 가까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 2018년 3,000달러 가까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제목 암호화폐 약세장 속 덩치 키우는 FTX, 블록파이, 로빈후드에 이어 채굴업체까지 눈독.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 로고와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 샘 뱅크먼 프리드 페이스북 캡처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가 암호화폐 약세장에 오히려 몸집을 불리고 있다. FTX는 최근 코인 가격 폭락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디파이 업체 블록파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 FTX가 2억 4천만 달러 가격 내에서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옵션 계약을 블록파이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는 최근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에 돈을 물리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FTX는 블록파이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부대 조건으로 인수 권한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FTX가 블록파이에 제공하는 리볼빙 크레디트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확대됐다. 리볼빙 크레디트는 기업을 위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빌려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인 폭락으로 일부 업체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인수합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FTX가 블록파이를 인수할 경우 미국 코인 시장에서 덩치를 더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전했다.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는 30살 코인 억만장자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 업체의 시장 가치는 320억 달러로 평가된다. FTX의 미국 법인인 FTX는 최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업무를 시작했고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지분 7.6%를 취득해 로빈후드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TX가 다음 인수 대상으로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당 분야 기업 인수에 대해 모색할 의향이 있다며 시장 약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달 NPR과의 인터뷰에서 설령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또는 문제와 연관이 없다 해도 지금과 같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목 약세장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수익 급간. 암호화폐 채굴 주식, 지금 매수 적기. 암호화폐 약세장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자들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더블록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은
전월 대비 26.3%까지 하락한 6억 6,800만 달러로 2021년 10월과 비교하면 61% 급락했다. 6월 이더리움 채굴업체 수익도 급감해 전월 대비 45.5% 감소한 5억 2,8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채굴 수익 감소에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유명 금융평가기관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브랜들러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장 침체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 관련 기업 주식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시장은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너무 높게 잡았다. 채굴 주식은 실제로 매우 매력적이다. 경쟁력 없는 소규모 채굴 기업이 도태되면 네트워크 경쟁이 완화되고 비트코인 채굴 비용도 낮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굴 장비의 이직 구입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토퍼 브랜들러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및 라이어 블록체인의 2022년 상승 기대치를 355%, 189%로 상향 조정했다. 제목. 한은 미 내년 경제 성장률 2% 밉돌 수도. 유로 지역도 2%대 초반 전망.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옥스퍼드 경제연구소, 85개 투자은행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올해 1.7에서 2.9%, 내년 1.2에서 2.4%로 전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요 전망기관들은 공급망 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공급 충격과 통화 긴축 기조 등의 올해 미국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한 뒤 내년에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 3국이 5월 추정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은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 공급망 제약 장기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과 이에 대응한 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성장의 하반 리스크가 우세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며 특히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강해진 3월 이후 경기 침체 발생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8개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년 이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의 중간값은 3월 20%에서 지난달 28일 33%로 높아졌다. 지난 1일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예측 모델도 미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침체라고 본다. 또 한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2022년 하반기 유로 지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 기관들은 유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대 중후반, 내년 2%대 초반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공급 차질 개선 지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개선세를 보이겠지만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 지역 경제의 하반 리스크 요인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상반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조기 해결과 팬데믹 상황에 빠른 호전 등이 꼽혔다. 제목. 상반기 알트코인 시장 암울. 50% 추가 하락할 수도. 향후 전망도 어두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3일 현재 사상 최고가인 약 6만 9천 달러 대비 72% 폭락한 1만 9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의 급락장에 알트코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것.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 조정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유명 암호화폐 전략가 카포는 2일 42만 5,9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의 조정은 알트코인의 막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가격에서 알트코인이 45에서 5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도 지난달 중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들이운 약세장을 견디지 못하는 다수 암호화폐 기업들이 유동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약 45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사이코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더라도 알트코인은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이클에 한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목. 미 의회 조사국 미국 경제 더블딥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미국 의회 조사국이 경제 경착륙 우려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3일 CRS에 따르면 CRS는 최근 미국 경제가 연착륙, 경착륙, 스태그플레이션 가운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 재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6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을 끝내며 연율 환산 기준 마이너스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1년 말 이후 최대인 8.6% 급등하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렸고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태다. 연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 성장 속의 실업률이 소폭 오르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이는 2023년 물가 상승률이 2.6%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4% 아래로 유지될 것이라는 연준 지도부의 경제 전망에도 반영돼 있다는 게 CRS 설명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까지만 해도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을 근거로 다소 부드러운 착륙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지속됐고 파월 의장도 지난달 22일 그것은 확실히 하나의 가능성이라면서 경기 후퇴를 일으킬 의도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한 상태다. CRS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한 규모로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면서 연착륙은 드물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이 1965년과 1984년, 1994년 통화 긴축 후에도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CRS는 1965년과 199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1984년도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기준 5% 아래였다고 현재와의 차이를 지적했다. CRS는 필연적 인과관계는 아니고 일부는 시차도 있었지만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후퇴는 장기간 금리 인상 후에 일어났다면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흔하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실업률이 낮은 것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증거이며 이 상황에서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CRS는 직전 미국 경제의 침체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 있었던 만큼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더블딥 경기 후퇴가 된다고 밝혔다. 더블딥은 경기 후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더블딥이 현실화하면 1980년대 초 2차 석유 파동 이후 40년 만일 정도로 드문 사례다. CRS는 당시와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면서 1980년대 초는 오래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7%를 넘겼던 마지막 시기이며 당시에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19% 넘는 수준으로 올리며 경기 후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CRS는 또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물가와 실업률 간 관계가 약해지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높고 실업이 발생하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CRS는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관련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요한 만큼 금리를 올릴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목. 미증시 경기 침체 우려 속 변동성 장세 예상. FOMC 의사록 고용보고서 주목.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상반기에만 20%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률은 1970년 이후 최대다. 지난 1일 3대 지수가 반짝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한 주간 각각 2.21%, 1.28% 하락하며 반등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4.13%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최근의 반등이 페어마켓에서의 일시적 랠리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재료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트레이더들의 금리 전망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중순께 나온다. 트레이더들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3.25에서 3.5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금리가 1.50에서 1.75%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4번의 회의 동안 1.7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은 7월에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 0.50%포인트 인상한 후 11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내년 6월 연준이 금리를 3.00에서 3.25%나 그 밑으로 내릴 가능성을 52%가량으로 보고 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지속한 후 2024년에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이다. 그만큼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로 추정하는 국내 총생산 전망치에 따르면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는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간 상태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2분기까지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 기술적 침체에 진입하게 된다. 침체를 판단하는 데는 성장률 이외에도 각종 경제 지표가 반영되며 이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전미경제연구소다. 이번 경기 침체를 수개월간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 활동의 심각한 하락으로 정의하며 실질 GDP는 물론 실질 소득, 고용, 산업생산, 도매 및 소매 판매 등의 수치를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에서 4월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2개월짜리 침체가 선언된 바 있다.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6월 고용보고서에서 긴축 속도를 늦출 신호를 찾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비농업 고용이 25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5월 기록한 39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연준이 7월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과 고용에서도 둔화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금리 인상 폭이 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6월 이즘 제조업 지수에서 하위 지수인 고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47.3으로 떨어졌다. 지수는 50을 밑돌아 고용이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시사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위원들이 7월 회의에서 0.50%포인트나 0.75%포인트 금리 인상 폭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7월 회의에서 0.50%포인트나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 내 매파의 목소리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당시 위원들이 전망한 연말 금리 전망치는 3.25에서 3.50%이다. 이는 현재 시장에 반영된 연말 금리 전망치와 같다. 시장에서는 7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은 7월 14일과 15일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시작된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분기 가이던스가 향상 조정될지도 지켜볼 부문이다. 한편 추초인 이번 주 4일은 독립기념일 연휴로 주식시장은 휴장해 이번 주 거래일은 4일에 불과하다. 제목 WSJ 최악 상반기 보는 글로벌 금융시장 더 나빠질 수도. 일본의 외환 중개인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 여파로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올해 들어 6개월간 21% 급락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10년물 미 국채 가격도 1980년 이후 최대 폭인 10% 이상 떨어졌다. 특히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기술주와 암호화폐 가격의 낙폭은 역대급으로 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반등을 낙관하기도 쉽지 않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거 조글루는 과거 11번의 경기 침체 때 SP500 지수가 고점 대비 평균 26%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 침체 가능성의 거의 80%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벌어진 주식 투매 현상의 상당 부분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의 직접적 영향 때문이었다고 WSJ는 반박했다. 아직 경기 침체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 6월 초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고 미래 이익에 대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림으로써 성장주를 중심으로 급락장이 펼쳐졌다면 이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눈을 뜨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동안 선방하던 경기 순환주가 더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내년에 다시 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베팅하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불과 2주 만에 0.5%포인트 떨어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무시하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달 들어 기업들의 향후 이익 전망을 낮추기 시작했다. 제임스 맥킨토시 WSJ 칼럼니스트는 지금 시장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소나기 정도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깊은 경기 침체가 기업 이익을 다 쓸어갈 경우 투자자들은 물벼락을 맞아 흠뻑 젖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나라에서 불거진 경제 리스크가 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이 제기한 첫 번째 구구의 리스크는 일본이 국채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나리오다. 신문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 통제를 포기할 가능성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일본 국채 금리가 앞으로 치솟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자국 금리가 높아지고 환율이 불리해질 경우 일본의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자금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럽발 채무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지원 계획을 약속했으나 북유럽과 서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이탈리아의 무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이탈리아 채권을 인수하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맥킨토시 칼럼니스트는 경기 침체가 약할 것이고 내년 전까지는 닥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면서도 위험은 크고 시장은 아직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제목 CN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2.6%, 9월 0.50bp 확률 70.8%. 이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할 확률은 82.6%를 기록했다. 전날의 86.2%에 비해 낮아진 곳 0.50bp 인상 가능성은 17.4%로 전날의 13.8%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9월 회의에서 0.75bp 인상할 확률은 14.9%, 0.50bp는 70.8%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한편 연준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